근데 어느 달에 이제 어느 군인이 생일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걸 생일을 세져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없어요. 여자들이니까 어디 가서 훔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생리대나 비누나 이런 거 나오는 걸 분대장이 야 이번에 누구 생일이니까 이번에 나오는 건 그냥 이제 다 모아가지고 팔자. 팔아가지고 이제 생리를 세주자.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리를 안 하는 군인들이 한 절반이에요. 아, 못 먹으니까. 예. 영양이 이제 딸려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생리대를 공급을 제대로 받아 못 그러니까 공급은 되는데 이게 분대장이 뭐 이제 이걸 해야 돼서 하고 또 훈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노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땐 또 그래서 그거를 못 하고. 예. 빨래나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뭐 깨끗한 옷 같은 거는 맹물에다 빨 때도 있고 이제 그 부위만 이렇게 목 부위 이런 찐때 같은 그 부위만 이제 비누칠을 하거나 이제 비누 한 장 가지고 한 3달 4달씩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일반 해안포 부대, 육지에 예. 있는 해안포 무슨 예. 고사포 부대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이 진짜 거기 가면 못 먹어서 생리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빨래도 그렇게 하면 이 집단 생활에서 북한에서 제일 골치 머리나 네. 옷의 이 같은 건 항상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대도 그래요? 여자 부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여자 예. 부대는 없는 게 남자들은 그 위생 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는데 힘들다 보니까 안 해요. 예, 원래 그 토요일마다 위생 사업 하는 달라붙어서 날이거든요. 이 잡는 날이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예. 옷을 다 삶아요. 근데 예. 그걸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해요. 예. 근데 야 샤워해라 이렇게 그 사우나실도 다 있고 있어요. 시설은 예. 좋아요. 예. 있는데 문제는 이 군인들이 그 시간에 조금 쉬고 싶으니까 뭐 어디 가서 잠을 자거나 뭐 산에 가서 뭘 하거나 바다에 가서 무슨 그 골뱅이 같은 것도 주워 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고 하지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나중에 이제 혼성 부대에 제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환수 4명에 남성 군인들이 한 70명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항상 그 부소대장이 하는 얘기가 이 새끼야 좀 샤워해, 좀 씻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거기서는 위생실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샤워실에 하도 거기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저 여자들이 가서 그 물을 다 썼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약간 이제 그 에피소드긴 한데 항상 이제 세면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날도 안 사용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샤워를 하고 그 한중탕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거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다 발개벗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제가 놀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해라. 왜 거기를 가냐,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죠. 오늘도 안 쓰겠거니 하고 물 길러 간 거예요. 이제 저희는 물 있는 거 다 쓰고, 여자들은 워낙에 물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 양동이 가지고 물 가지러 갔는데, 이제 문을 여니까 지금 그 광경인 거예요. 근데 강민국 씨 증언에 따르면 네.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속옷 같은 거 팬티를 광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자꾸 말라 올라가서 결국 남자들은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들이 뭐 팬티라든지 뭐 브래지어라든지 속옷도 광목으로 뭐 신천으로 만든 그런 걸 줘야 하면 따로 뭔가 여성용은 따로 주나요? 군에서? 네. 속옷은 늘어나는 속옷이었어요. 그래도 좀 신경 써서 예. 따로 주네. 예, 뭐 하얀색 이런 남자들은 트렁크 있는데 광목으로 예, 말아 올라가 맞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옷이고 여자들은 핑크색이나 약간 연핑크색 나는 이런 속옷이었는데 늘어나는 속옷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하얀색 여성용은 따로 만들어 예, 준다는 아예 얘기네. 달라요. 공급이 다르고 그리고 브래지어도 약간 그런 건데 안 입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사서 입거나 그걸 못 입어요. 왜냐면 훈련할 때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또 먹고 편하다 보니까 살이 좀 제 군대 때 60kg에서 64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거나 너무 딱 이렇게 조이니까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심장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입고 이제 약간 이제 늘어나는 거, 탄력 있는 속옷을 사서 입긴 했었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부대 이제 뭐 해안포나 고사포 같은 경우에는 생리도 안 하지만 이제 브래지어를 할 만한 체격이 아니에요. 다 말라 있고 이제 사관들이나 좀 하는 거지. 금방 군대 가서 한 3년은 모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 중간에 생리를 하는 군인 있잖아요. 그러면 쟤는 저게 정상이 아니라고 편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빡세게 굴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생리적인 건데
그만큼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예 그 생리적인 현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설령 씨가 군복무 했던 때가 2004년 10년이면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돼 가지고 맞아요. 그 시장 나가면 민간이라 하지만 중국제 브래지어들 속옷들 맞아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9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주는 대로 입던가 버리던가 뭐 해야 되는데 수완 얘기를 계속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언제 또 저희가 여성 군인을 인터뷰할 이유가 그쵸, 없어서 그쵸. 제가 좀 네. 자세히 물어봤던 겁니다. 네. 그건 또 누가 말해줄 사람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하는 게 많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예, 예.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잠수함으로 들어가면 네. 그 30척이 아까 마양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다 가동돼요? 가동은 다 되긴 하는데 예. 이제 그 중에서 중형 잠수함이 굉장히 좀 많이 그 수리 공장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6호 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6호 잠수함은 수리를 가면 군인들까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병실이 아예 통째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잠수함 수리소에 임시 병실이 있어요. 수리하는 군인들을 위한 그 임시 병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교환수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다른 교환대를 통해서 거기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대 교환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대 교환대를 통해서 그 이제 병실을 연결을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군인들은 거기서 입대를 해가지고 입대해서 아예 수리를 들어가서 전역할 때까지 거기에 있었던 경우도 있고. 잠수함이 10년 내내 수리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잠수함은 8년 정도 군복무를 해요. 군인들이 한 7, 8년 정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잠수함은 그러니까 뭔가 치명적인 그런 고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올 때부터 뭔가 잘못 만들어. 예, 보통은 훈련 때는 다 복귀하거든요, 부대에. 훈련 때는 복귀했다가 이제 그 정비할 때만 수리소에 가 있고 보통은 뭐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잠수함은 훈련 때도 안 와요. 거기서 아예 훈련을 해요. 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긴 해요, 다들? 네, 들어갔다 나와요. 치마 부상 훈련을 해요. 네. 아예 가동을 난 절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나름대로 하긴 해요. 네.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러니까 동기훈련, 하기훈련이 있는데 동기훈련 때랑 하기훈련 때는 무조건 이제 한 번 나가면은 그 무슨 훈련이라고 했지? 무슨 훈련이 있어요. 그 명칭이 있는데 그 훈련은 한 달 정도 나가서 아예 바다 밑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거든요. 한 달 내내 잠수는 안 되겠고 갔다가 아마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이런 치마 거. 부상 훈련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준비할 때 물자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급을 받아서 가거든요. 이렇게 정비 상태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다 이제 배에다 실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으니까 다 캔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통조림도 주네. 통조림이 있어요. 뭐 하긴 뭐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쟤네 또 훈련 가는구나. 그리고 훈련 가기 전에 조금 친한 군인들이 그 배에 있다. 그러면 교환수들은 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집에다 전화해야 되니까 교환수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훈련 나가기 전에 집에 전화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연결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치마 부상 훈련을 하더라고요. 보통 평양이 높은 고위 간부 자식들은 잠수함 부대에 와요? 엄청 많이 해요. 엄청 와요. 그게 좋은 부대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공급이나 이런 게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당을 100% 다 시켜가요. 목적이 입당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짧잖아요. 다른 부대보다는. 잠수함이. 아무튼 고위급 간부 그다음에 장령 이런 집 자녀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그리고 뭐 김책공대라던가 여기서 다니다가 온 군인들도 이미 많더라고요. 이미 1학년, 2학년 때 나와서. 그때 아마 서량 2004년부터 대학 졸업하면 군대 무조건 가라 막 이래가지고 졸업하고 뭐 가고 그러긴 했어요. 맞아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저희 통신부대도 그 이과대학생이랑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24살짜리가 이게 한 줄 딱 달고 졸업하고 가는 거네. 아니요, 그 졸업식인가 그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엄청 잘 사는 집 자녀인가 보다 했는데. 그럼 간부 자식들도 와서 그냥 똑같이 막 굴려요? 똑같이 굴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김책공대 학생도 있었는데 그분이는 컴퓨터 수리하러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일과 생활을 안 참가시켜요.
네. 수리병이구만. 예예예. 간부집 자녀들이 컴퓨터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간부집에 수리 가고 저기 간부집에 수리를 가고. 그러니까 재능 약간 뭐 재능 기부 같은 거죠. 그 24살에 신병으로 들어오면 네. 그 뭐 18, 9 이렇게 고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대접을 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오. 예, 그런 거 없고 만약에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게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신병에서 딱 자대 배치 받으면 그때부터 기본 청소는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상급이 밀대를 치거나 빗자루를 치면 그만큼 하급자가 이제 엉덩이가 무겁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밀대를 딱 치면 다른 군인이 와가지고 너는 나이만 처먹어가지고 그리고 당장 가서 너가 하라고. 그 김일성대 졸업한 그 군인 힘들었겠다. 예, 엄청 힘들었어요. 예. 계속 집에도 자주 가고 예. 그만큼 집이 잘 사니까 이제 집에서 돈도 많이 오고. 근데 저희도 좀 많이 챙겨줬어요. 저희한테는 오빠뻘인데 저희한테 그 상급자의 취급을 한단 말이죠. 예, 뭐 분대장 동지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만날 수 있습니까 보고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평양에 가면 심포에 없는 물건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들한테 화장품. 예, 휴가 갈 때 이제 직발 매직기를 이제 좀 사오라고 예, 돈 주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진짜 그걸 사왔더라고요. 제가 딱 그 사고 싶은 걸 사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기브앤테이크인 거죠. 먹을 것도 좀 저희는 이제 교환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과자나 사탕이나 이런 간식들이 늘상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군대니까 통신병이라 해도 네네. 훈련 나가면 뭐 실탄 사격 이런 것도 시켜요? 네, 해요. 1년에 몇 발 써요? 저희는 하기 훈련 때 3발 하고 동기 훈련 때 3발에서 6발을 썼어요. 6발, 7년이니까 육질이 총을 42번 쏘고 네. 오셨네. 네. 그래서 서민이고 또 해군이니까 당연시하게 또 수영 훈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수영은 필수죠. 필수. 예, 어떻게 예. 훈련해요, 수영은? 그러니까 하기 훈련 때 기본 네. 수영 훈련을 한 달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인가 그 한 달 내내 수영 훈련만 시켜요. 네, 근데 잠수함은 워낙에 수영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군인들은 워낙에 잘해요. 3마일 정도씩 나갔다가 들어와요. 수영해서 5km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냥 저희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네, 특히 남자들은 한 1000m 정도씩 가고 여자들은 왕복 1000m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왕복 2000m죠. 네, 여자들은 왕복 1000m 정도인데 500m 거리를 이렇게 찔러갔다 와야 되는데 못하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여성 보고 1km로 갔다 오라면 힘들죠.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아예 신병 때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한번 공포증이 있잖아요. 전역할 때까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못하는 군인들은 구무 내보내요. 예. 그런 방법이 있구나. 예. 어떻게 서량 씨는 1km 했어요? 네, 했죠. 저는 이제 바다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 양강도 해산 쪽이잖아요. 이제 강에 나가서 맨날 그 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빵가통이라고 하는데 기름통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맨날 놀고 했던 그 빨이 조금 있었나 봐요. 플라스틱 통 들고. 맞아요. 그래서 개수영을 전 처음부터 했어요. 예, 그냥 한 100m 정도 보트 타고 나가서 그냥 막 떨궈요. 훈련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그냥 다 떨구는데 거기서 이제 알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수영 조법이나 이런 것도 가르치긴 한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면 돼요. 개수영해도 상관없고 폼나게 할 필요 없다? 예. 시간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수영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계속 매달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수기대, 빨간색 깃발이랑 하얀색 깃발은 수기대라고 하는데 그걸 소대장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배를 이렇게 잡으면 그걸로 때려가지고 여기가 피가 날 정도인데도 이걸 놓지를 않아요. 죽는다고. 여자들이. 예. 너무 그 물 엄청 많이 먹고 막 질식하기 전에 이제 구명대를 던져줘요. 근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해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훈련하다가? 예, 훈련하다가. 아, 많았다는 거는 그럼 뭐 매 훈련 때마다 며칠? 예, 훈련 때마다 한두 명씩은 죽어요. 죽어요? 예, 아이고, 심장마비로. 끔찍하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더운데 그때는 엄청 덥잖아요.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충분한 뭐 그런 이제 몸 놀림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작업 같은 거 하다가 그 시간을 채우려고 이제 그냥 막 이제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물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훈련 나갔다가 이제 거기서 뭐 조개나 이런 거를 또 구워 먹는 게 있어요. 예.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이빙에서 들어갔다 못 아. 나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 서량시는 1000m 헤엄이 네, 가능하니까 또 해군 출신이고 네. 하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한강 횡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한강이 예. 한 800m쯤 될 거예요. 예. 한번 나가서 한번 북한 해군의 그 수영 솜씨 해가지고 콘텐츠 하나 찍으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네. 한강 건널 자신이 있어요? 아, 그 시간이 문제인 거지 건널 수는 있어요. 근데 요 몇 년 전인가 서초에 가가지고 저희 딸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가지고 아예 멀리까지 밀려 내려간 거예요. 오. 네. 근데 약간 저도 거기서 좀 떨렸어요. 내가 들어갔다가 네.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 근데 그 요원이 없었어요. 안전요원이 그때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수영해서 들어갔는데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 좀 놀랐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와. 근데 뜨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나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저 구급차를 부를까? 불러도 돼요. 뭐 그렇게 막 또 이렇게 구명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근데 애가 당황하니까 막 빨리 119 전화하라고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되긴 되더라고. 신기했어요. 그게 만약에 뭐 딸이 아니고 네. 어떤 다른 아이였는데 가서 구했어요. 네. 그럼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 해군 출신이야. 이러면 완전히 화제가 됐을 것 네. 같기도 안 한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올해 가서 또 한번 제가 빠져서 막 이러면 와서 구출하러 오세요. 뉴스 좀 네. 한번 나오게. 제가 또 해군 기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이제 지금 물어봤는데 네. 북한은 어떻게 병영에서 뭐 구타라든지 뭐 이런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거 많나요? 많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네. 줄었어요. 음. 병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음. 김정일이가 너무 구타가 많고 구타로 죽는 그 군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군대 안에 그 이제 상급자들이 그 하급자들을 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지시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예. 뭐 친동생처럼 돌봐야 된다. 어. 예, 그러니까 그 중대는 고향집이다. 예. 예, 그래서 뭐 중대는 나의 집, 정든 나의 집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있어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죠. 예, 그래서 그런 기풍을 세우려고 뭐 학대, 아니 그 뭐지 이제 구타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처벌을 받아요. 예. 예, 그래서 구타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자들은 아예 없어요 구타가. 예, 말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같은 경우는 진짜 구타도 심했고 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위에서 가혹행위하면 정신이 빡 돌아가가지고 뭐 총 들고 해서 소대에서 쏴주고 이런 맞아요, 일이 맞아요. 비일비재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총기 사건들. 맞아요. 마양도는 없죠, 그런데.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근무할 때도 이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 이제 남성 부대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은 뭐 그 병장제대를 대부분 다 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은 이제 뭐 저희 남자들이 70명이었는데 어린 군인이 뭐 부소대장이나 행보관을 하게 되면 그 자리까지 올라 못 가요.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분대장에서 전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들은. 예.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저희는 독립소대다 보니까 부소대장이거든요. 근데 또 또래가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소대장이랑 분대장이랑 부분대장이랑 그 또래가 많아요. 입대 동기. 예, 동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관계잖아요. 근데 그게 8중대 2소대였나? 아무튼 그 독립소대였어요. 근데 부소대장이랑 분대장이랑 같은 또래 이제 동급이었는데 이제 이 분대장이 술을 먹은 거예요. 근무 중에. 예, 그 직일간을 나갔었는데 근무 중에 사택에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소대장이 이제 문책을 한 거죠. 너 근무 중에 술을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많은 그 어린 군인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피를 당한 거예요. 원래는 동기들끼리는 조금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심하게 그날따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술도 먹었겠다. 이제 좀 용기도 술 먹으면 없던 용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고 열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기고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직일가는. 실탄도 있고. 예. 근데 부소대장은 이렇게 안장에 앉아 있다가 제가 왜 갑자기 들어가지 했는데 딱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러니까 부소대장은 급하니까 바로 창문 위를 깨고 뛰어넘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얘가 안에서 철컥철컥 다 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난사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거기서 군무휴식 하던 군인들이 3명이 원래는 그 부소대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벽에다 대고 난사를 했는데 그게 도탄되면서 군무 이렇게 자는 군인들이 3명이 이제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그러고 그 이제 부소대장을 따라서 나갔는데 쏴 죽이겠다고 나갔는데 벌써 도망갔죠. 그 사람은. 근데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그 병실 앞에 또 근무 서는 군인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총 메고 그 군인이 쏜 거예요. 이 군인이 다리를 쏴가지고 이제 그게 제압이 되긴 했는데 그 군인은 총살을 당했어요. 당연히 총살이겠죠. 그거는. 네, 공개처형. 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달 동안을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 공포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군인이 이름이 성이 강이고 강철이었어요. 이름이 2글자였는데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군무를 이렇게 서니까 저희 교환부대 그 밑에 저희가 있고 밑에 애들도 있잖아요. 걔랑 연애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봤어요. 저희 군무장에도 찾아오고 그 아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서 한 50m 정도에서 총살을 당하는 거를 보니까. 총살할 때는 군인들 다 뭐 하나요? 군인, 주민들,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 이제 8월 3일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군인들, 군무성을 제외한 모든 군인들은 다 갔었고 학교, 애들도. 네, 학교도 가고. 아무튼 거기 이제 다 와가지고 저희는 또 직속 부대다 보니까 맨 앞줄에다가 앉힌 거예요. 맨 앞줄에 직속, 그 다음에 1중대, 2중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는데 그 맨 앞줄에 이렇게 앉으니까 그게 눈앞에서 눈 끔뻑끔뻑 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무슨 돼지 잡는 날도 아니고 다 모아놓고 참. 네, 그러니까 혁명의 배신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는지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봐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사격 준비해서 3명이 나와서 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그 자리에 이렇게 그 동그랗게 이렇게 해놔요. 한 이 테이블 정도 되나?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거기를 또 한 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 장소를. 시체를 이렇게 구경시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온 법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사람 죽이고는 다 한 바퀴 돌아보게 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냥 가면은 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뒤로 돌아태서 보니까 그 이제 지간이 또 뭐 우리 혁명의 배신자가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이제 보고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건 거지. 공포심을 주는 거죠. 그러면 뭐 시신을 총에 맞아서 막. 네, 왜냐면 무조건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날따라 제가 군무로 안 올라가가지고. 근데 말로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면 기절해요. 기절하지.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해요. 네. 아마 뭐 북한에 있으신 분들은 대충 그게 또 오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바퀴 돌고 갔는데 3일 동안 아예 못 잤고요. 3일 동안은 계속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그게 보이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거의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